태양력 발생 시기를 한번 봐요. 자, 태양력 발생 시기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좀 약간 복잡한 걸 하긴 했는데요. 먼저 대항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죠. 전입신고라면 언제부터? 이 길 오전 몇 시? 0시부터 0시. 0시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했죠, 대항력. 지금 아직 진도가 다 나가지도 않았어. 이게 주택인도보호법이 어마무시하게 양이 많은 거예요. 알겠죠? 자, 1번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 0시부터 줄고 제3자의 대효력. 이 제3자에 대한 효력은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다. 이렇게 대항력이다. 이렇게. 2번 전입신고를 마친 날 주간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락인에게 임차인은 대항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지금부터 이거 봐. 이제 봐봐요.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어떨 때 의미가 있느냐, 어쩔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건물주가 바뀐 경우, 또는 특히 중요한 것은 경매예요. 경매. 여러분요, 경매. 내가요, 학생들한테 몇 번 얘기해. 재벌부터 하는데 경매학원 가지 말라고. 수십 번을 얘기하는데 경매학원 꼭 가. 이런 봐보세요. 강의 끝나고 내년 올해 10월 30일에 시험 쳐가지고 합격 다 하죠. 그래서 학원 아가지고 제일 먼저 뭐 묻는지 아세요? 경매 어디 가서 배우면 좋냐고 물어봐. 내가 지금 105번 얘기했는데. 알겠죠? 가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요, 경매를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친구를 따라가서 실전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경매는 뭘 가서 배운다고 해가지고 교수들이 가가지고 막 쓸데없는 얘기하는 그거 들어가지고 경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경매할 때 이제 뭐가 있냐?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여러분요, 가등기 담보, 이렇게. 가등기 담보,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럼 말소 기준 권리죠?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져. 갑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이렇게. 여기요, 갑이 있죠? 갑이 있고,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C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요, 경매학원에서 100만 원 주고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학원을 그만둬도 손해는 없는 거예요. 자, 이럼 봐봐. 여기요, A가요, 여기가 뭐냐? A가 여기요, 근저당이에요. 근저당. 여기요, 임차인 있죠? 전입신고된 임차인이라든가 전세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 여기가 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 임차인 또는요, 전세권자. 전세권자고요. 이 사람보다 근저당이고요. 이 사람보다 가압류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요. 여기가 뭐다? 저당권이고요. 저당권이고, 여기가 뭐다? 가압류고요. 여기가 뭐다? 전세권, 이렇게 있어. 됐죠?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먼저 보면, 우리가 이제 경매를 딱 보면 이렇게 경매지가 쭉 나온단 말이죠. 그걸 보고 이제 권리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딱 돼 있다, 간단하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느냐. 먼저 경매가 딱 되면 무조건 뭐를 보느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 이게 어디 가냐 빨리 찾는 거예요. 다 다시 말소 기준 걸 뭐라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 이게 어디가 있는지 빨리 찾아. 여기는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여기는 어디가 있어? B, C. 여기는 어디가 있어? A, B. 이렇게 있잖아요. 먼저 찾아, 빨리.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어디예요? A죠. A가 말소가 되는 기준이 A가. 그래서 A 이하의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하는 거예요. 다 소멸해.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임차권이고 전세권이고 다 소멸해. 아까 말했죠? 건물주가 바뀌면 새로운 양수인한테 나의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대항력이죠. 근데 그때는 대항력이 임차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소멸하니까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경락인이 의리예요. 의리 경락인. 경락인한테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멸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근저당 이하만 소멸을 해. 근저당 이하만 소멸을 해. 이걸 소멸주의라고 그래. 소멸해? 그런데 여기로 봐봐. 여기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아. 이건 소멸하지 않아. 알겠죠? 소멸하지 않으니까 이건 어떻게 한다? 경락인이 인수해. 경락인이 책임을 져. 경락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인수한다. 그것을 인수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경락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 보증금이 만약에 1억이다. 임대차 보증금이나 또는 전세금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책임을 져야 돼. 만약에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건물은 5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해요. 5억 정도?
그러면 이 사람은 5억 원의 경매를 들어가야 돼? 4억 원에 들어가야 돼? 4억 원의 경매를 들어갔다가 1억을 남겨야죠. 남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A한테 줘야 돼. 왜? A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거든. 이건 경락인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끌어안아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무식하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가끔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학생들한테요. 거기 경매가 보통 자기가 경매 들어가려고 하는 데는 보통 낙찰률이 두 번째다. 두 번은 유찰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죠. 경매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 통계가.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런 상황이면 경매가 이런 상황이면 첫 번에 들어왔겠죠. 알겠죠? 이런 상황이면 첫 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 여기서부터 없어진다 해봐. 여기서부터. 그럴 수 있잖아요. 전세권 있고 임차인 있고 막 해서 여기서 없어지만 그러면 한 4번 갈 때까지 4번 가겠죠. 알겠죠? 그렇다 해서 그게 건물의 낙찰률이 한 4번 정도 간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요. 경매 법원에서 뭐 경매해가지고 분석해 놓은 거 보면 의미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알겠죠? 왜냐면 그냥 결론만 보고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전혀 의미가 없어. 그렇게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권리 분석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봐야지. 왜 이것이 그렇게 낙찰이 됐는가? 그렇게 2번, 3번 유찰이 됐는가? 거기에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 것인지, 실제로 거기 아파트가 3억인데 감정평가가 4억으로 잘못된 것인지, 뭔가를 따져봐야죠, 그건. 알겠죠? 그런데 다른 이유 없는데 2번, 3번 유찰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필경, 이런 상태가 됐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한 번 유찰되면 20%가 까요. 알겠죠? 그럼 전주 같은 데는요, 그럼 30%가 까인단 말이야. 지방자치마다 약간 달라. 그러니까 한 번 여기서 유찰이 되죠? 그럼 전주에서 유찰됐다 5억짜리니까 5, 35, 1억 5천이 까요. 그럼 3억 5천부터 시작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울에서는요, 20%가 까요. 그러면 4억부터 또 두 번째 경매가 시작이 돼. 무슨 말이겠죠? 근데 내가 4억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4억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1억이 하면 5억이면 다 되니까 좀 더 기다리죠, 사람들이. 좀 더 싸게 살라고. 그럼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4억에서 또 20%가 까요. 그러면 얼마? 3억 2천에 시작하죠. 그러면 3억 2천 쓴 사람은 없어. 3억 2천이 아니고 얼마 쓴다? 3억 9,500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시작은 언제 어디서 해도 3억 2천에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억 2,500 3억 2,300 이렇게 쓴단 말이죠. 3억 9,200 3억 9,300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4억 가까이 쓴단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는 이제 여기서 경매대금이 얼마냐? 1억 9천이 났어. 1억 9천. 1억 9천. 여기 1억이고 여기 1억이고 여기는 2억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돈을 1억 9천을 1억, 2억으로 나누어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A가 얼마를 가져가? 1억 가져가. B가 얼마 가져가? B가 얼마 가져가? 이게 이제 문제야. 이게 문제야. 우리가 가압류죠. 가압류는 채권을 가압류해. 채권을 가압류해. 그러니까 가압류하고 가압류 밑에 있는 사람은 순서를 똑같이 봐. 순서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2번이고 이 사람 3번처럼 보이죠? 둘 다 2번이다 이 말이지. 그럼 둘 다 순서가 똑같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돈을 가지고 나누어 가죠. 어떻게 나누어 갔느냐? 반띵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누어 갔느냐? 채권에게 비례해서 나누어 가죠. 이 사람은 1억이고 이 사람은 2억이죠. 그러면 1대2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 가져간다? 3천을 가져가고 이 사람은 얼마 가져가? 6천을 가져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요, 가압류 이하의 권리자는 가압류권자하고 평등하게, 순위에 평등하게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당받아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이게 우리 시험에요. 이것은 저당권에서도 잘 나오고, 저당권.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잘 나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해.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걸 판단하느냐? 간단하죠? 판단할 때요,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대항력이 나오죠? 이 대항력하고 저당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당권은 이제 등기한 날부터. 전입신고는 언제? 그 다음날 0시부터. 봐봐. 또 같은 날짜에 등기했어. 뭐죠? 같은 날짜에 전입신고하고 같은 날짜에 저당권을 했어. 그러면 저당권이나 확정일자는 언제로 보냐? 아무 말이 없으면 낮 시간으로 봐. 낮 시간. 낮 시간은 언제부터다? 9시부터 문을 열죠? 별 말이 없으면 그냥 9시로 봐. 알겠죠? 그것을 만약에 입증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관계없지만. 알겠죠? 여기 봐봐. 여기는 2월 1일.
여기는 그 다음날 2월 2일 9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는 2월 1일, 2월 1일이죠? 그럼 두 개 더하면 언제다? 그 다음날. 대항력은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이니까 2월 2일 0시죠. 0시. 0시고 여기는 2월 1일 9시. 누가 더 빨라? 저당권이 더 빠르죠?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걸 얘기해. 이걸 얘기할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시험용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라 나온다? 을이 갑의 건물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같은 날 병이 저당권이 설정된 거 같은 날 이렇게 나와. 그러면 누가 더 빠르다? 저당권이 빠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저당권 등기 된 경우 이 그로 인한 경락으로 임차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는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요 어떻게 된다? 2월 2일 0시죠. 그럼 0시하고 여기는 몇 시죠? 9시. 누가 더 빨라? 여기가 더 빠르죠. 0시가 빠르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디냐? 이것은 이걸 얘기해. 이건 이렇게. 임차인이 저당권보다 빠르잖아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만 없어진다? 저당권만 없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다? 이것을 같은 날이라고 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하고 저당권이 같은 날 되면 저당권이 우선해. 왜? 저당권은 그날 9시.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0시. 알았죠? 그 다음날 등기했다. 그 다음날 등기는 9시. 그 다음에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0시. 그래서 그 다음날 저당권이 됐다. 그럼 무조건 대항력이 빨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딱 암기를 해야 돼. 같은 날 등기가 빨라. 그 다음날 임차권이 빨라. 대항력이 빨라. 아시겠죠? 그것을 알아야 돼. 자요.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봐봐요.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뭐라고 했어?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2번이죠. 다음 날 주간에 설정된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하고 누가 더 빨라? 임차인이 빠르다. 3번 전속기간은요. 배당 요구 종기인 출고. 배당 요구 종기. 그래서 경락기일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계속해야 돼. 우리는요. 이런 봐봐. 경매를 하잖아요. 경매하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돼 있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걸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라 해야 돼?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렇게. 자, 그럼 4번 전출신고죠? 대항력 취득후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자. 일시적 필요 없어. 일시적 줄고 이전 줄고 일시고 뭐고 필요 없어. 일단 이전하면 아웃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다 봤죠? 이건 여러분 연습을 꼭 해야 돼.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이건 또 뭐냐? 우리가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여기 2월 1일 전입신고를 했어. 2월 1일 전입신고를 했어. 근데 여기요 5월 1일 날 직권 말소가 됐어. 직권 말소가 되고요. 말소가 되니까 6월 1일 날 저당권이 들어왔어. 저당권 7월 1일 날 재등록을 했어. 재등록 이렇게. 우리 좀 있으면 여러분요 국회의원 선거하면 또 주민등록 일제 신고 조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살지 않으면 직권 말소해버리죠. 알겠죠? 그럼 여기는 봐봐. 2월 1일 전입신고를 했죠? 그럼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어? 2월 2일 0시부터. 그런데 직권 말소가 되죠? 직권 말소가 되면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당권이죠? 그러면 저당권 1번이 돼. 그런데 재등록을 했다 이 말이죠? 그 재등록을 이 절차를 거쳤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직권 말소가 잘 된 것이다, 잘 못된 것이다. 잘 못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쭉 그대로 그것은 인정이 돼. 왜? 직권 말소가 잘못됐으니까. 원래 직권 말소되면 대항력이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직권 말소가 잘못됐으니까 처음부터 그대로 인정이 돼. 그런데 이 절차 없이 재등록을 했어. 그럼 언제부터? 7월 2일 0시부터. 0시.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 여기 중간에 직권 말소되고 재등록하기 전에 여기 저당권이 있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누구라고? 이해관계인. 됐죠 지금? 이해관계인. 잘 봐 그러면. 여기요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해관계인이 이렇게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때는요 이 절차라면은 이해관계인보다 임차인이 더 우선하죠. 이 절차를 하지 않으면 누가 우선한다? 이해관계인이 우선한다. 이해됐나요?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여러분요, 직권말소 되죠? 두 번째 줄을 보면, 직권말소,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대항력 상실하는데, 이 절차에 따라 줄고, 이 절차에 따라, 그러면 소급동력, 소급하여 그대로 유지가 되죠? 이 절차에 의해서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 알겠죠? 등록 전 새로운 이해관계인에게, 새로운 이해관계 누구죠? 저당권자죠?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제기 절차에서 회복된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거기다가 아닌 경우 줄고, 재등록 다음날 0시, 재등록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재등록 다음날 0시 이렇게. 자, 그 다음 장이요. 여러분 대항력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대항력의 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요, 그 밑에 6번 봐봐. 6번 우리 방금 했었죠? 6번 저당권과의 관계에서 말소 기존 권리 이렇게 되어 있나요? 거기다가 여기 뭘 쓰냐면 저당권 근저당권,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가 등기 담보 이렇게. 자, 됐어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 등기 담보 이렇게. 무슨 알겠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는 아까 우리 그림으로 봤으니까 그렇게 보고. 자, 그 위에 봐봐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거기 줄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아까 우리 대항력할 때 했었죠? 그래서 어떤 간다?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된다. 양수인이 보증금을 반환 후 종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지금 더 설명을 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제 중간에 내가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지금 얘기해. 자, 지금 갑이죠? 갑이고 여기 을이에요. 을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주고 살고 있는데요. 갑자기 중간에요. 집주인이 병으로 바뀐 거예요. 이 사람 뭐가 있다? 등기가 있든지 전입 신고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는데 그냥 반드시 전입 신고가 중요하죠?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을은요, 이 양수인한테요, 뭐를 청구한다? 기간은 언제까지? 10월 1일까지. 보증금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병한테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갑의 자리에 병이 들어간 거랑 똑같죠. 그래서 뭐란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알겠죠? 거기 한번 봐봐. 뭐라 됐죠?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 그러면 보증금 반환 누가 한다? 보증금 반환 누가 하죠? 양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그럼 봐봐. 이 사람이 보증금 반환했죠? 자기 집을 사가지고 보증금 반환했죠? 끝나가지고 자기가 5월 1일 사가지고 10월 1일 날 을한테 보증금을 반환했어. 그럼 보증금 반환하고 나서 그것을 갑한테 다시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그걸 얘기해. 할 수? 우리가 승계란 말이 뭐예요? 얘를 파내고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알겠죠? 파내버렸죠? 그러니까요, 자기가 돈 갖고 난 다음에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요. 명의 수탁자가 임대할 권리를 포함하여 처분 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은 경우.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다. 봐봐. 여기 봐봐. 이 사람이 명의 수탁자예요. 명의 신탁자가요, 수탁자한테 모든 걸 맡겼어. 모든 걸 맡기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증금 반환할 때 누구한테 청구하면 돼요? 이 사람은 수탁자한테 청구하면 된다 이 말이죠. 또 그 옆에다 놨어. 그 옆에다 지위승계하고 또 2번이라고 써. 2다시 그래가지고 2다시 수분양자가 수분양자 분양을 받은 사람이요.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아 임대한 후 분양 계약이 해제된 경우 옆줄 긋고 해제된 게 했어요? 자,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 분양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분양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분양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이렇게. 죄송한데 있네. 4번에 죄송해요. 4번에 있네.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열세를 교부받아 임대차 약책으로 분양계 해제했죠. 그럼 대항력 해제에서 분양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했죠. 죄송해요.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 봐. 이게 원래 아파트 임대 아파트인데요. 아니 그냥 분양 아파트인데요. 이 사람이 보증금이 부족한 거예요. 잔금이 부족하죠. 분양대금이요. 그래서 뭐냐. 분양자한테 뭐냐면 나한테 키를 주면 이 사람 아직 잔금 못 치렀잖아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나한테 키 주면 내가 임대를 줘가지고 보증금 들어오잖아요.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게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분양자가 이 사람한테 키를 줬어. 그럼 키를 줬다는 것은 이 사람은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임대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임대를 줬다 이 말이죠. 을한테. 알겠죠? 근데요 이 사람이 잔금을 다 치르지 못해가지고 계약이 해제가 됐어. 해제가 돼가지고 진짜 소유자가 이제 다시요 갑에서 누가 진짜 소유자다? 이 사람이 분양자란 말이죠. 알겠죠? 이 사람한테 이제 다시 권리가 넘어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임대차가 끝나죠. 그럼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분양자한테 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요? 분양자가 자기 집을 임대해도 좋다고 키를 줬잖아요. 키를 준 것은 임대할 권한을 부여한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최종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엇인지 알겠죠? 그래서 열세를 교부받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요. 우리는 봐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말 우리 주택임대차죠? 그러니까 대지만 경락받은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양수인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지만 경락받으면 안 돼. 자, 그러면 3번은 이제 봐. 3번은요, 이러면 오른쪽 그림이 있어. 오른쪽 그림을 봐. 오른쪽 박스에 그림이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럼 봐. 여기 봐봐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압류나 가압류 될 때인데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임차인이요, 보증금 1억 원에요. 월세 100만 원 주죠. 이 사람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뭘 한다? 이 사람은 채권자예요. 채권자. 왜 채권자예요? 이 사람은 채무자예요. 집주인은 채무자예요. 집주인은 임차인한테 1억 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건 채무자인 거예요. 돈으로 보면 돈. 그런데요, 여기요. 여기 A 있죠. A가 뭐냐면 채권자예요. 채권자가요. 여기 을한테요. 1억을 빌려줬어. 1억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을은요. 갑하고의 관계에서는 채권자인데 A하고 관계에서는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채무자가 되죠. 됐죠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이 을이 돈을 안 주니까 A가요. 이 1억 원에 대해서 3월 1일 압류를 걸었어. 압류를. 3월 1일 압류를 딱 걸었어. 압류를.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이때요. 그러면 이 갑은요. 을한테 돈을 주면 안 돼. 만약에 을한테 돈을 주면 다시 A한테 또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압류가 딱 들어오죠. 압류가 들어오면 이 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A한테 줘야 되겠죠. 그런데 갑은요. A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어 없어? 없죠. 이 사람은 을의 채무자지. A의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압류가 들어오면 돈을 A한테 갚아야 돼. 채무자가 아닌데도 돈을 갚아야 돼. 그래서 그걸 말한다. 앞에다 써. 제3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채무자면 채무자지 뭐 제3 채무자는 뭐예요? 알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여기 썼잖아. 임대인은 뭐라 한다? 제3 채무자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이런 상태에서요. 봐. 이 상태에서 5월 1일 날 건물주가 병으로 바뀌었어. 병으로. 병을 뭐라 한다? 양수인이라고 그래. 양수인.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라 한다? 승계하죠. 그냥 이 사람이 양수인은 이 사람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결국 양수인이 뭐가 된다? 제3 채무자가 돼. 이해됐나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 채권자는 누구한테만 돈을 달라고 해야 돼? 양수인한테만 이렇게. 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자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 한다? 압류 채권자, 채권 압류자 이렇게. 똑같아. 알겠죠? 압류 채권자. 알겠죠? 채권 압류자 이렇게 똑같아. 누구한테? 제3 채무자에게만 주장한다.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그림 보고 뭐라 나왔어? 자 A 채권자는 양수인에게 권리 행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은 뭐란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써 밑에다가 제3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 이렇게. 제3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 이렇게. 자, 제3 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했어요? 자, 그럼 봐봐. 3번 봐봐. 3번.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가 되죠? 여러분, 그렇게 돼 있나요?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다. 이렇게 돼 있죠? 기억. 양수인이 채권 가압류에
제3채무자 지위를 뭐란다? 승계. 아시겠죠? 니은 가 압류권자는 양수인한테만 효력을 주장을 해. 됐죠? 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라니까? 승계하니까 승계. 자, 근데 재밌는 말 나왔죠? 자, 7번 봐봐. 7번 밑에 7번 7번 이것도 시험에 또 잘 나와. 그래서 우리가요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을 우리 법이 얼마나 많이 보호하는가 봐봐요. 이번에 여러분 형 문재인 정권이 지금 뭘 지금 추진하고 있냐? 주택임대차에서요 일단 기간을 2년을 보장. 2년을 보장하고 나서 2년의 갱신 요구권을 주려고 그래. 총 4년. 근데 이 4년 동안에 보증금은 5%만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월세하고 보증금 5%. 그럼 여러분들이 건물주라고 해봐. 그럼 여러분들이요 4년 동안 돈 못 올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월세를 한꺼번에 많이 올리겠어? 적게 올리겠어? 여러분요 우리나라가요 맨 처음에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전두환 정권에서 가져왔거든요. 일본에서 없어졌던 것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전두환 정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가지고 기간 2년을 보장해 줬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2년 안에 월세가 50%가 증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작년 재작년에 월세가 100만 원이었으면 2년 지났더니 150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는데 그 상태가 지금 계속 쭉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회 구성원들이 지금 몇십 년 지났죠. 한 30년 정도 딱 지나다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아, 이제는 그렇게 되나 보다 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임대를 줄 때 어느 정도 이제 법적 어떤 안정감을 가져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또 2년을 더 연장한다고 해봐. 그러면 아마 똑같이 지금의 월세에서 2년 안에 50%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면 건물이 있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없는 사람한테는 큰 데미지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요. 이 법이 아시겠죠? 때로는 법이 서민을 옥죄일 수도 있단 말이죠. 알겠죠? 이게 또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또 시간이 한참을 또 흘러가야 돼요. 무슨 알겠죠? 이게 또요 한 10년 정도 흘러가야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보증금하고 월세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계약을 하니까 큰 무리가 이제 있어 없어? 없이 쭉 가죠. 그런데 그 과도기 올라가는 그 과도기 과정에서는 일반 서민들은요 상당히 힘들어지죠. 생활고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임차인은 우리 민법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자 봐봐. 우리가요 서울에서는 최우선 변제가 1억 1000에서 3700까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의료 보증금 1억이라고 해봐. 월세 100만원 전입신고를 했어.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했어. 확정일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전입신고를 하죠. 그럼 뭐가 있냐? 대항력이 있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를 하죠. 확정일자면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이 생겨.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이 말이죠. 자 여기요 1억이죠. 이러면 소액이죠. 소액에서 대항력이 있으면 이것을 뭐란다? 최우선 변제권이 생겨.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입신고하고 소액이고 확정일자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을이 불안하니까 여기서요 전세권 등기를 해. 알겠죠? 그럼 전세권까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임차인이요 전출해서 전출 신고하죠? 그러면 이게 없어지죠. 봐봐. 이것과 이것이 묶어야 최우선, 이것과 이것이 묶어야 우선 변제잖아요. 그런데 전출 신고하죠. 전출. 그러면 대항력 없어지죠. 우선 변제 없어지죠. 최우선 변제 다 없어져. 그러나 뭐는 남아? 전세권은 남아. 됐죠? 그 다음에 막 여기에요. 여기에 A가요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이 경미하죠? 그러면 저당권 이하는 다 없어지죠. 뭐는 없어져? 전세권은 없어지죠.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오케이. 또 그 다음에 만약에 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을이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증액했어. 3천을 증액해. 3천만 원 증액해. 저당권 있고 난 다음에 증액해. 그럼 저당권자가 경미가 되죠? 증액한 부분은 소멸해. 증액하지 않는 1억 원만 보호가 돼.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지금 값이 1억이죠? 소액이고 최우선 변제고 전입신고니까 대항력이고 확정일자니까 우선 변제고 이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래서 기억 봐봐.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죠. 그럼 이건 전세권자로서만 배당이 되죠. 그 외에는 뭐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 선택기형이니까. 임차인이 전출하죠, 전출? 그럼 대항력 없어지고 우선변제, 초선변제 다 없어져요, 전출하면. 그래도 뭐는 남아? 전세권은 남는다. 알겠죠? 그래서 전세권 등기가 있어도 일단 대항력을 상실하면은 우선변제권, 대항력은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뭐는 남는다? 전세권은 남는다. 임차인으로서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죠, 배당. 이 사람 지금 약간은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하면 임차권은 여전히 살아남죠. 여기 지금 뭐다?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해. 그러면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우선 지금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봐,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 네 가지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봐봐,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대항력이요. 엄청나게 양이 많죠. 근데 보는 데는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설명 듣는데 오래 걸려서 그렇지. 알겠죠? 그러니까 설명 듣고 바로 신시간에 앉아가지고 몇 번 이렇게 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강의를 이걸 다 들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알겠죠? 그 다음에요, 자 이제 경매대금. 자 이제 여기서 뭐냐면 경매대금이요. 경매가 되면 경매대금 나오죠? 경매대금에서 순서적으로 돈을 받아가.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여기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 우선 변제권 이렇게. 말이 달라지죠. 여기는 최우선이고 여기를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은 뭐다? 먼저 대항요건.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뭐다? 소액임차인. 소액. 언제까지?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소액이면서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여기는 우선변제는요, 먼저 뭘 갖추고? 대항 요건을 갖추고.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가 있어. 확정일자.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대항 요건이죠? 여기서 이 대항 요건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한마디로 하면 전입신고를 얘기해. 간단히 얘기하면 전입신고. 알겠죠? 전입신고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딱 보면 여기 대항력이든 최우선 변제든 우선 변제든 전입신고가 없으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큰일 나. 그래서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돼.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중개업소에 이렇게 한 번씩 놀러 갈 때가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 놀러 가면 중개업자들이 뭐를 하냐면 엉뚱한 짓 하는 경우가 있어. 확정일자 받아오라고. 가서 확정일자 먼저 받아오라고.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기도 하고 확정일자를 먼저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확정일자 받아도 아무 필요가 없어.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으려면 제일 먼저 뭘 받아야 돼?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옆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거예요. 전입신고하는데 전입신고하고 옆에 가서 확정일자.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전입신고 중에 확정일자 필요가 없다니까. 나중에 필요하다니까. 알겠죠? 전입신고 없으면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확정일자는 없어도 돼. 확정일자 없어봐? 그래도 전입신고로 되어 있으니까 뭐죠? 대항력이 있고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확정일자 없어도. 그런데 전입신고가 없으면 뭐가 안 돼? 셋 다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언제냐? 경매대금. 매매대금은 절대 안 돼. 매매대금은 대항하는 거예요. 매매는 대항해. 경매대금에서 돈 받을 때 우리가 경매가 되잖아요. 거기서 돈을 받을 때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라고 그래. 그럼 우선은 뭐고 최우선은 뭐냐? 우선은 내 뒷사람보다 먼저요. 내 뒷사람보다 먼저. 그걸 우선이라고 그래. 알겠죠? 이런 봐봐요. 여기 1번, 2번, 3번이죠? 누가 더 앞에요? 1번, 여기가 1번이죠. 그러니까 1번은 2번보다 먼저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3번이 1번보다 먼저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내 뒷사람보다 먼저를 우선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이렇게. 알겠죠? 두 번째는 또 뭐를 얘기하냐면 최우선은 뭐죠? 최우선은 누구보다도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그걸 최우선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그걸 최우선이라고 그래.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럼 볼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지하철 탄단 말이죠. 지하철 보면 뭐가 있어? 노약자석 있어 없어? 있죠. 거기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 서 있고 앉아 안 앉아? 안 앉죠. 그 외국인들 좀 튕겨야 왜냐면 누가 앉아 있다가 노약자분이 오시면 일어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비워놓고 가니까 좋은 듯 이상한 듯 외국인 눈에 보시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놀래. 저기 아무도 안 앉는다. 근데 차가 완전히 꽉 차 있는데도 안 앉아. 그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냥 앉아 있다가
차라리 누가 오시면 일어나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알겠죠? 아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노약자석은요, 항상 비어있죠. 먼저 누가 있어, 없어? 있죠. 있잖아요, 누가. 꽉 차 있잖아요. 근데 제일 늦게 탄 할머니께서 제일 먼저 앉아, 안 앉아? 앉죠.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제일 먼저 앉아주세요. 그걸 최우선이라고 그래. 근데 자리가 하나밖에 안 비었어. 여자분들은요, 6명이 한 자리를 봤어. 누가 앉아? 일단, 어떻게 해요? 힘이 있거나, 날쌔거나, 이래야 되죠. 알겠죠? 먼저 가방을 던진 사람이 짱이죠. 그렇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건 누구보다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걸 우선 변제라고 그래. 뒷사람보다 먼저 우선 변제.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어. 이미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도 자리가 비어 있어. 근데 제일 늦게 탄 사람이 거기 앉아. 그걸 뭐라 한다? 최우선. 내 다음 뒷사람보다 먼저. 그걸 뭐라 한다? 우선.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우선 변제.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최우선 변제. 아시겠죠? 말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것은 항상 언제냐? 경매 대금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경매 대금에서만. 그러면 돈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자, 지금부터 우선 변제가 중요해요. 우선 변제는 뭐냐? 이렇게 돼. 자, 다시 이제 이렇게. 우선 변제는 어떻게 하느냐?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신고를 해가지고 여기서 뭘 하냐? 대항력을 하죠. 대항력을 하고, 대항력 하죠? 그럼 여기 확정일자.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대항력하고 확정일자.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서 뭘 한다? 여기서 우선 변제권 이렇게. 우선 변제권을 나눠. 이렇게 우선 변제권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우선 변제권 이렇게. 여기서 1번요. 여기 2번. 여기 주택의 인도 2월 1일. 전입신고 2월 1일. 확정일자 2월 1일 9시. 저 주택의 인도 2월 1일. 전입신고 2월 1일. 2월 2일 9시. 그 다음날. 딱 두 가지죠. 같은 날, 그 다음날. 똑같아. 항상 봐봐. 우리는 전입신고 대항력 언제 그 다음날 0시니까 같은 날 그러면 무조건 누가 빨라? 등기나 확정일자가 빨라. 그냥 암기해. 그 다음날 확정일자, 그 다음날 등기. 그럼 무조건 누가 빨라? 대항력이 빨라. 대항력은 그 다음날 몇 시니까? 0시. 확정일자나 등기는 몇 시? 여러분요, 공무원들 9시 되기 전에 일 봐줘, 안 봐줘? 안 봐줘. 알죠? 배가, 아니. 더 이상 하면 안 돼. 아무튼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무슨 알겠죠?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됐죠? 2월 1일.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기 몇 시다? 여기 봐봐. 너 여기는 몇 시야? 2월 2일 0시. 여기도 2월 2일 0시죠. 이 두 가지 비교해. 누가 더 빨라? 대항력이 빠르죠? 아니, 확정일자 빠르죠? 여러분 누가 빨라? 대항력이 빠르죠? 그러면 여기서 우선 변제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늦은 날 기준. 간단하죠? 간단하잖아요. 어디가 늦어? 여기서 어디가 늦어? 대항력이 늦죠? 대항력 날짜에 우선 변제. 순서가, 여러분 봐봐. 저당권은 언제고, 임차권은 언제고, 순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서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 이렇게 해서 일단 임차권을 정한다, 이 말이지. 여기는 언제? 2월 2일 0시. 여기는 언제? 2월 2일 9시. 이렇게 정한다, 이 말이지. 이걸 정해놓고 저당권자, 전세권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전세권 등기 언제 됐어? 저당권 등기 언제 됐어?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것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자,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같은 날, 전입신고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같은 날. 그러면 우선 변제는 언제가 똑같다? 대항력과 동일하게 발생한다. 대항력과 동일하게 발생한다. 같은 날. 여러분 봐봐.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이게요.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재니까요. 다시 한번 해보면 그 다음날 전입신고, 그 다음날 전입신고, 그 다음날. 그럼 누가 빨라? 대항력이 빨라. 뭐가 늦어? 확정일자가 늦어. 무엇을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우선 배도권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날짜하고 이 날짜를 가지고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이런 것하고 압류나 감류 이런 것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럼 이건 그냥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한번 봐, 이제. 우선 변제. 경매 또는 공매 시 줄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됐죠? 그 다음에 누구보다 우선한다고 해서 누구보다 후순위 동그라미. 후순위보다 우선. 알겠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분은 1년 단위 줄거. 1년 단위 만들고 20년간 보존해야 돼.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어. 임대차 정보 제공은요. 봐봐.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것도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죠? 여기 한번 봐봐.
지금 현재 내가 임차인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임차인이야. 갑이 임대인, 내가 현재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계약을 갱신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그러면은 봐봐. 이 집에 5억짜리인데, 뭐죠? 대출은 3억이 돼 있어. 그런데 집이 지금 4가구 산단 말이야, 4가구가. 근데 이게 얼마씩인지 모르겠어, 보증금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한 번 만약에 경매가 유찰됐다고 생각했을 때, 아, 그럼 내가 돈 받을 수 있나 없나를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직접 뭐죠? 확정일자 부여기관이라고 해. 어디냐면 법원이나 등기소나 공증인 사무소나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 가서 직접 하면 돼. 가서 나 임차인인데 거기에 확정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우리 살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런데요, 이제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옆집 아저씨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어. 그래서 종이가, 예전에는 종이가 두 장이 있었거든요. 지금 종이를 한 장으로 통일했더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데려가는 사람은 거기다 보면 임대인의 도장을 받는 난이 있어. 알죠?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가서. 그러면 뭐죠?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번지수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고 보증금 얼마인지 알려주는 거죠.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지금.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바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 이렇게. 그다음 그 밑에 여기죠. 여기 같은 날이냐 그 다음 날이냐, 같은 날이냐 그 다음 날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같은 날은 누가 빠를 수밖에 없다? 확정일자. 그러니까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하죠. 대항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우선 배제권이 있고, 그 다음 날 확정일자 누가 빨라? 대항력이 빠르죠.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 배제권이 발생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자, 재밌는 말이에요. 5번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건 뭐 금방 재밌는 말이죠. 자, 채권 양수인이 임차권과 분리 줄고, 임차권과 분리, 그 다음에 채권만 양수, 채권만 양수. 그럼 거기 우선 배제권이 인정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아, 그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보고 얘기해. 여기 보고. 뇌를 좀 가동 좀 해. 가만히 있으면 썩어. 알겠죠? 그러니까 좀 가동해봐. 자, 채권만 양수한 사람은 우선 배제권을 행사할 수 없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받은 게 아니고 채권만 양수받았대. 이 사람은 우선 배제권이 없대. 왜? 뭐가 없으니까? 잘 봐봐. 확정일자가 어디다 확정일자를 받아? 어디다 확정일자를 받아? 계약서 확정일자 맞죠? 그 다음에 여기요, 대항력으로 뭐가 전임 신고를 해야죠?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니까 전임 신고가 됐어, 안 됐어? 안 됐고. 확정일자, 계약서가 있어, 없어? 임차인이 아니고 채권만 넘겨받았다잖아요. 채권만 넘겨받았으니까 계약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 뭐다?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경우는 우선 배제권 안 돼.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면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뭘 한다? 승계. 이건 이런 뭐냐? 이거예요. 봐봐. 이건 여러분 뭐를 얘기하냐면 이런 건 얘기해요. 자, 이 집이요, 경매가 됐어요. 경매됐는데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건 임차인이 보증금을 9천을 줬는데 이 중에서 6천은요 대출받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집이 경매가 되면은 9천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3천 갖고 금융기관에 6천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갚는다, 안 갚는다? 안 갚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금융기관이 6천만 원 그거 나한테 넘기라는 거죠. 알죠? 내가 가서 직접 받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법원 가서. 그걸 말한다? 채권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 나왔다?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죠.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승계를 해. 승계. 알죠? 승계를 해. 써, 옆줄 긋고. 써. 뭐라 쓰냐? 임차인을 대리 또는 임차인을 대리 또는 대위하여 임대차 해지 청구 X. 임대차
해지 청구를 못해. 임대차 해지 청구액. 임대차 해지를 못해. 뭐래서 대리 또는 뭐래서 대위에서, 대리나 대위에서 임대차 해지는 못해. 해지를 못해. 누가요?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은 해지나 해지는 못해. 그런데 뭐 할 수 있다?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승계할 수는 있어. 자, 그 다음에 7번. 임차인이 우선 배도권 행사형 제1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했어도 제2경매 절차에서 나머지를 배당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우리가 이제 경매가 되죠. 경매되면 경매되면서 임차인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이 1억인데 9천을 받고 1,000만 원 못 받은 거예요. 1,000만 원 못 받았는데 경락받은 사람이 또 돈을 못 갚아서 이 집이 또 경매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럼 나 1,000만 원 못 받은 것을 두 번째 경매에서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두 번째 경매에서. 왜 받을 수 없다? 잘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가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같은 것은 당연 배당을 해. 경매가 되면 당연히 배당을 해. 왜요? 등기부에 나와 있으니까. 등기부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배당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요, 임차권은요, 임차권은 뭐다?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등기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이것은 배당 요구해야 돼. 배당 요구. 배당 요구 채권이라고 그래. 배당을 요구해야 돼. 아, 나도 있으니까 나도 돈 주세요. 나 확정일자 했어요. 이렇게. 배당을 요구해야 배당을 해줘. 법원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살고 있는 건물에 경매가 되죠? 그럼 갑한테 뭐가 간다? 갑한테요, 이해 당사자한테 법원에서 편지가 한 통 올 거예요. 이 집 경매됐으니까 언제까지 배당 요구해라. 알았죠? 그럼 그때까지 배당 요구해야 돼. 만약에 배당 요구 안 하죠? 그럼 그 사람 배당 안 해줘. 경매가 되면 안 해줘.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임차인이 2번이야, 2번. 1번이 저당권이고, 내가 2번이에요. 그러면 일단 1번 전세권, 저당권부터 다 없어지죠. 나는 없어지는데 내가 배당 요구 안 했죠. 그럼 돈 한 푼도 못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졸려도 뭐는 해야 돼? 일단 배당 요구는 해야 돼. 배당 요구. 그게 중요하다고. 왜 그러냐? 다른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은 일단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일단 등기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장을 해줘. 만약에 저당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배당 요구를 하면 안 해도 되는데 하면은 그때는 이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지연이자든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단 등기된 범위 안에서 보호가 돼. 그런데 임차인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임차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잖아요. 그럼 배당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돼. 그러면 배당 요구란 말이 뭐죠? 배당 요구는 보증금을 뭐래라? 반환해달라. 여러분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잖아요. 그럼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목적물의 인도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배당 요구했다는 것은 임대차가 뭐가 돼야 돼? 임대차가 뭐가 돼야 돼? 종료가 돼야 돼. 종료가. 그래서 내가 제1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럼 배당 요구한다는 것은 나 여기 더 이상 안 살 테니 돈 내달라 이 말이죠. 그 말은 임대차 해지 통고예요. 임대차 나 그만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1경매 절차에서 내가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갑하고 나하고 이제 임대차가 끝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계약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1,000만 원 못 받았는데 제2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제2경매가 되려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대양 요건, 전입 신고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나는 제1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란 말은 나 이 집에서 그만 살기 싫다는 거죠. 내 돈 달라 이 말이죠. 임대차 해지거든요. 해지.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어 없어? 없죠. 전입 신고가 있어 없어? 없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는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제2경매에서는 더 이상 받을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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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배당 요구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9번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 안 된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 동그라미 등기 아까 말했죠. 전세권 저당권 같은 것은 등기가 이미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임대차 보증금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되죠. 그럼 어떠한다? 당연 배당해. 당연. 그 다음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기한 판결로 강제 경매라죠. 강제 경매. 배당 요구 없어도 배당이 돼. 무슨 말이야? 여러분 봐봐. 임차인이 왜 소송을 해가지고 경매를 했겠어? 임차인이 보증금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그 소송에 판결문이 나오죠.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랬겠냐고. 나는 보증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증금 받기 위해서 경매는 청구했는데 배당 요구는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그 사람은 뭐 해준다? 배당해준다 이 말이죠. 배당해준다. 그 다음에 리얼 배당 요구는 임대차 해지 통고에 해당. 거기 줄거 배당 요구는 임대차 해지 통고에 해당한다. 맨 끝에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10번도 중요하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강제 경매 신청 시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거기 줄거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자, 반대 의무의 이행 가로묶어. 그래서 목적물 인도 의무 이렇게. 목적물 인도 의무 이렇게. 집행 개시의 요건 가로묶어. 집행 개시의 요건. 그것을 뭐란다? 경매 시작. 경매 시작이죠. 경매 시작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여기 전세권을 봐야 돼. 전세권. 전세권 봐. 여러분 전세 살죠? 갑집에 을이 전세 살다가 2월 1일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 전세금. 그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 말소 서류까지 줘야 돼. 전세권 등기 말소.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금하고 이 인도하고 말소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동시이행이니까 만약에 을이 갑한테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경매 청구 못해요. 일단 기간이 끝나죠. 기간이 끝나죠.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을이 갑한테요? 집을 인도를 해. 집을 넘겨. 집을 넘겨. 자, 넘기다 말은 이사 가야 돼. 이사. 두 번째, 말소,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갑한테 줘. 알겠죠? 이걸 뭐한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됐죠? 그래가지고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해. 전세금 달라고. 그런데 전세금 안 주죠? 안 주죠? 전세금 안 주죠? 그러면 뭐를 해야 돼? 그때 이제 경매 청구하는 거예요. 그때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경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경매하려면 일단 전세권자는 이사 가야 돼. 이사. 이걸 반대 의무의 이행이라고 그래. 이사를 가야 돼.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이거든요. 채권은 경매를 못해. 채권자가 경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와야 돼.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임차인이 경매할 수 있다고 해봐. 그러면 임차인이 경매하면 전세권자처럼 나도 이사 가야 되겠죠. 그런데 임차권은 경매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와서 경매를 해야 돼. 그러니까 판결문으로 경매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집에서 살면서 경매할 수 있어. 임차인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대 의무의 이행이 뭐예요? 목적물 인도.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 집에 살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죠?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 개시, 경매의 개시 요건으로 본다 안 본다 이 말이죠.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우선 변제라고 그래요. 상당히 까다롭죠? 알겠죠? 여기서 봐봐요. 우리가 이제 주택의 매차는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가요, 90%를 차지해요. 알겠죠? 그냥 90%가 대항력과 우선 변제. 그러니까 시험은 그냥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시험은 일단 대항력과 우선 변제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는 다른 데에 나온다. 알겠죠? 무조건.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라고 되어 있나요? 최우선 변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요, 뒤에까지, 마지막까지 다 한꺼번에 정리할 거예요.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